어젯밤에 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까지 영장이 좀 생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 6분경에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전에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랬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있다가 발부가 됐고요. 발부되자마자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 내용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채비를 해가지고 수사관들과 함께 논현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자택인데요. 자택에 한 11시 57분경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바로 집행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하고 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12시 2분경에 예. 이제 차에 올라탔고요. 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제 한마디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자들도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심경이 어떠냐라는 예.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도열하고 있던 자신의 측근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쭈루룩 악수만 한 세 분하고 하고 바로 좀 옅은 미소를 띠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광상 변호사님, 어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도 가고 차도 굉장히 큰 관용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거 뭐 예우 차원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가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영장을 집행을 하죠. 예. 근데 어제는 이제 부장검사만 둘이 갔습니다. 신봉수 부장검사 그리고 송경호 부장검사. 예. 둘 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들이죠. 그래서 아마 11시 그 검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영장이 11시 6분 정도 발부되면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검찰 직원이 가서 영장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받아서 아마 뭐 유효기간할지 그런 거 이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11시 한 뭐 반 그쪽 저쪽에서 뭐 받아온 다음에 출발했고 근데 요 행위도 그 자택에 갔을 때가 그 12시를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두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항상 영장 집행하면 그날이 초일이 산입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12시 넘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영장이 11시 6분에 나오고 검찰을 가져오고 출발하고 이제 그러다가 좀 넘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뭐 예상했던 대로 영장이 좀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의자 신문이 없었잖아요. 예. 또 변호인의 변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이제 저 정도 시간에 나오는 것이 사실 예. 맞았다고 봐요. 아니 영장 집행 시간도 이게 자정을 안 넘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1시 저희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했었는데 논란이 좀 예, 됐으니까. 검찰에서 정확하게 11시 57분을 영장 집행 시점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10일이 구속기간 만기가 됩니다. 최근선 어제 저 집행이 되는 순간에 가족들도 거의 다 밖에 나와 있어. 김은옥 여사는 안에 있었지만 또 측근들도 MB 정부 때 측근들도 나와서 좀 배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착잡한 순간인데 주변의 가족이나 측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심정이 더 착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저 순간에 가서 어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MB가 저런 상황에서는 위로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제3자인 국민하고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 가서 위로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미 그 검찰에 출두하는 그 자필 어떤 그걸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신경을 공개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자기가 구속될 것을 스스로 예감한 상태이고 예. 측근들이나 가족들도 전부 다 이미 예감한 상태에서 저기 갔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현재 이제 김윤옥 여사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방송 화면이라든지 국민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는 나오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건 집 밖의 모습인데 그 집 안에서 같이 있었던 동석했던 사람 측근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집 안의 모습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머물렀던 자택에 이제 영장 발부를 기다리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물렀던 측근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참모들, 전현직 참모들, 현직 의원에서 한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50명? 예, 참 담담한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대처하고 견딜 테니까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해요. 그 뉴스 속보를 보고서는 이제 가야지 하면서 뭔가 채비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악수를 했대요. 그 안에서 먼저 그냥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졌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과거에 그 대학생 시절에 예.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내란 선동죄로 투옥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54년 만에 지금 이제 여든이 다 돼가지고 또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입장문을 다들 같이 있는 가운데 읽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읽어주고 나서 자신이 그 검찰을 따라가고 나서 이제 입장문을 올린 걸로 대중에 공개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기 직전에 가족들하고도 일일이 이제 안아주면서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시영 씨 아까 바깥에서도 굉장히 눈물을 많이 보였는데 예. 집 안에서부터 이미 거의 오열하다시피 굉장히 눈물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안아주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 예. 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건네줬다고 하네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눈물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거의 눈이 충혈될 정도로 저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예, 그렇기도 밖에서까지 했습니다. 저랬으면 안에서도 이제 더 눈물을 보였을 건데 글쎄요. 일단 그 SNS에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네.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거기에 썼어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 이전과 비교해서 태도가 그래도 조금 내려놓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보는 사람이 보기에도 듣는 사람이 듣기에도 조금 편안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전 태도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현 정권이라든지 이제 검찰을 비판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그랬죠. 피력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이 있었죠. 전혀 자신이 이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고 그냥 부인하는 태도로 너무 일관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구속영장 발부 100% 정도 예상을 본인도 했었던 것이고 네. 실제로 발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이제 자책감을 느낀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본인의 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재판에 가서도 아마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위로서 자책감을 느낀다. 미안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예의상 그렇게 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경을 담담하게 쓸어내린 것 같은데 글쎄 최경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적절했다고 보실까? 좀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좀 달라진 태도는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네.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눈높이에 봤을 때는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측면을 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그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까 그 학생 운동 때 내가 내란 선동죄로 구속된 부분 네. 경험이 있다. 이 말인즉슨 그 과거의 경험 그걸 통해서 지금하고 빗대려는 노력이 약간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학생운동 때 내란선동죄로 구속됐던 것은 사실은 명분론에 있어서는 그건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데 지금 그 모든 게 내 탓이라고는 하지만 예. 결국은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런 쪽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김광석 변호사 77살 굉장한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80이 넘어서까지 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뭐 사실은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장을 좀 봐야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77살이고 지금 범죄 사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이 기재된 이제 범죄 사실만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번 단순 예.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전체는 본인이 직접 돈 받은 건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예.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쓴 부분은 있지만 그건 범죄 사실의 좀 일부분이고 그러지만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뭐 다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활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본인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뇌물 중에서 일부 뭐 매관 매직과 관련된 부분, 공천 헌금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이 경중을 따지다 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박 전 대통령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도 아마 구형은 적어도 징역 30년 정도는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7세단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형량이 뭐 최순실 씨 정도 아니 뭐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형을 집행하는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뭐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 집행정지나 그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않고 뭐 정권 차원에서 뭐 사면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랬을까. 김은옥 여사 같은 경우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들의 인륜이 파괴됐다라고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좀 전해져요.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집 안에서 굉장히 크게 울었다는, 그러니까 오열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바깥에까지 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의 지금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만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혐의만 보면 성동조선 청탁 대가로 뇌물 5억, 예. 다스 법인카드 사용한 게 4억,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미국 순방 가기 전에 여성 보좌진을 통해서 받았다는 1억, 그리고 돈다발 명품백만 지금 2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모습도 드러낼 수 없고 네. 이런 혐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를 씌워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비난받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럴 수도 있죠. 표현도 있었을 거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윤옥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최경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족들이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있다면 가족들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데 가족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혐의가 있다면은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조사 방식에 있어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서면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아까 인륜을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줄줄이 조사를 이미 받았거든요. 네. 뭐 형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오열을 한 이유가 뭐 제3자가 수사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 이유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오해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이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자기가 당연히 방어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방어 못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뭐 작용해서 저런 오열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준일 선생님, 법적으로 참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글쎄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가능한 부분이 많죠. 물론 지금 수사가 이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더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있기는 하지만 네. 검찰이 지금 상당 혐의점들은 포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김윤옥 여사를 언급을 하셨지만 김윤옥 여사 관련돼서
지금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스 관련해서 탈세 의혹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이 상당수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영포빌딩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문건 중에서도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증거물들도 있지만 하지만 상당수 가족들이 거기에 많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족들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혐의점들이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뭐 기소도 안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뭐 구속이 그럼 될 것이냐, 같은 혐의점이고 같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으면 그럼 다 구속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좀 검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그 일가족 모두를 뭐 지금 형부터 해서 아들, 부인까지 있는데 다 구속 전제로 이제 수사를 한다면 또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김영우 의원이 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좀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보고 그대로 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셨는데 이게 어떠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말씀 한 번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MB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MB 측근 거의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그런 시정일관 담당하셨죠. 예.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최경선 의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 뭐 정치인들이 연관된 사건이겠다 보니까 정치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 중에 이제 혐의 중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비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건이지만 23년 전에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이 구속될 때하고 예. 지금 이제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 뇌물 액수라든지 예. 혐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성공했지만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처벌을 했고 예. 그 당시에 그걸 촉발했던 뇌물 액수가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천억 1000억 대가 넘었죠. 예.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거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예. 그 권력자가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예. 역사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최민기 기자, 구치소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달걀이 투척되는 좀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택 앞에는 기자들이 워낙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택 앞이 굉장히 골목이 좁아서 혼잡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원을 다 확인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동부구치소 앞은 사실상 그게 좀 더
느슨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았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는지 그 시민들이 다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한 100여 명이 예,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나온 거군요. 예, 기다리고 예. 있었고요. 사실 동부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또다시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차를 통해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란을 던져서 저렇게 계란이 맞아서 뒷좌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저 뒷좌석이 저렇게 계란에 어떻게 보면은 범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런 모습도 있었고 장미꽃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미꽃.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요. 지지자들보다는 반대하는 어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고 있던 어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장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 평수가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0.9평 정도 더 넓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구치소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은 가는데 그냥 겉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전혀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이 생겼다. 그렇죠. 동부구치소라는 그러한 그 편말이 없으면 뭐 이게 어느 큰 회사인지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12층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오면 이제 독거방을 주잖아요. 독거방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관리하는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일단 관리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은 전담 교도관이 또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성 같은 것도 다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교도 입장에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업무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시설이 거기다 훨씬 나으니까 이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패널이 매트리스도 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면대도 있고, 뭐 샤워 시설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TV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한 3평 정도 되면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시간 같은데 뭐 체조를 할 수 있고. 뭐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일반 수용자는 운동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하면 굉장히 변호인들이 자주 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방문조사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저녁 빼놓고는 혼자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을 거라는 그렇죠. 말이죠. 더군다나 또 재판이 시작되면 또 계속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참 이게 이 식단표 저희가 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참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치소로 들어간 순간에 바로 입고 있던 옷이나 휴대품들,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다 반납을 했고요. 반납하고 나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임복으로 갈아입게 되고 번호도 받게 되는데요. 716번이라고 합니다. 716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716번이라는 번호로 안에서는 이제 불리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그 번호와 이제 옷을 다 차려입은 상태로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 사진 찍는 거. 그 사진까지 오늘 촬영을 다 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저런 지금 식단표가 나와 있는데 동부구치소의 모든 수용자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이 식사나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1,400원이 배정돼 있대요. 한 끼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그러니까 1,400원어치인 건데 뭐 아침은 모닝빵과 잼, 두유, 뭐 샐러드, 점심에는 김치찌개, 뭐 마늘쪽 멸치볶음, 깍두기 뭐 이런 건데 직접
이제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먹고 나면 세면대에서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방에는 다른 독거실과 좀 다르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네,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싱크대에서 스스로 설거지를 해서 반납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추에서 하나 좀 예우를 해준 게 뭐냐면 12층에 지금 독거실에 있는 거거든요. 이 12층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도 이 12층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수감자들하고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거나 할 일은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주사회 재판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엄포는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단이 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주 3, 4회 정도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6개월인데 나중에 이제 영장을 재발부 받는 식으로 다른 이제 다른 건을 넣어서 재발부 받아서 결국에는 그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재판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인단 측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전에도 뭐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정치 성향이 있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재판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는데요. 사실은 또 법원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양이 워낙 많거든요. 이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청구할 때 그때 이제 그 기록만 하더라도 청구할 때 200쪽이 넘게 이제 제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판 기록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지금 혐의점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는 이걸 계속 뭐 몇 년이 진행이 되도록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은 뭐 추가로 더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지금 현재 영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뭐 8만 쪽이 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증인 자체도 한 500명 가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 그러니까 지금 구속하고 나서 이제 재판까지 구속 만기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4주를 잡고요. 그럼 재판을 24번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럼 48번, 그다음에 2회면 48번인데 사실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하면 물론 뭐 이 전 대통령도 엄청 힘들지만 변호 입장에서도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뭐 그냥 그 진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 신문이 제일 주가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 특히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진술조서 조사받은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서야 하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을 거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참고인으로 조사받던가 아니면 뭐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다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6개월 내 재판이 못 끝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 4회 못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재판에 대해서 협조 않고 보이콧을 해버리면 이거 상당히 상황이 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에만 한 2번 한다고 하면 6개월 내 재판이 끝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주일에 재판 한 2번 정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기가 되면 추가 기소한 걸 가지고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말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를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경선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4명의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일단 그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외신들도 지금 저 뉴스를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걸 국제 뉴스로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라는 대통령도 저렇게 빈틈없이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느냐. 저 나라가 법 집행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 셀러리맨 신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생 역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건 대표적으로 그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그렇게 짧은 시기에 추진력을 보이면서 그리고 서울시장이 있으면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굉장히 가감한 추진력을 보여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인으로서의 리더십과 예.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경제인이 정치를 하는 것,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인으로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국가 운영에도 당연히 그 도움을 줄 수 있죠. 지금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건설 쪽에서 성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찬반 여론은 많지만은 기업을 잘 운영한 사람이 국가 운영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이 국가를 운영하면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와전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가 딱 한 명뿐인 거였으니까. 참 셀러리맨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 인생 역정을요 저희가 좀 영상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 집행정지나 그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않고 정권 차원에서 사면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랬을까. 김은옥 여사 같은 경우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들의 인륜이 파괴됐다라고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좀 전해져요.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집 안에서 굉장히 크게 울었다는, 그러니까 오열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바깥에까지 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의 지금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만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혐의만 보면 성동조선 청탁대가로 뇌물 5억, 예. 다스 법인카드 사용한 게 4억,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미국 순방 가기 전에 여성 보좌진을 통해서 받았다는 1억, 그리고 돈다발 명품백만 지금 2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모습도 드러낼 수 없고 이런 혐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를 씌워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비난받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한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윤옥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최경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족들이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있다면 가족들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데 가족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혐의가 있다면은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에 있어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서면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아까 인륜을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줄줄이 조사를 이미 받았거든요. 형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오열을 한 이유가
제3자가 수사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 이유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오해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이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자기가 당연히 방어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방어 못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뭐 작용해서 저런 오해를 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준일 선수는 법적으로 참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글쎄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가능한 부분이 많죠. 물론 지금 수사가 이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더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있기는 하지만 네. 검찰이 지금 상당 혐의점들은 포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김윤옥 여사를 언급을 하셨지만 김윤옥 여사 관련돼서 지금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스 관련해서 탈세 의혹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이 상당수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영포 빌딩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문건 중에서도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증거물들도 있지만 하지만 상당수 가족들이 거기에 많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족들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혐의점들이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뭐 기소도 안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뭐 구속이 그럼 될 것이냐 같은 혐의점이고 같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으면 그럼 다 구속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좀 검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그 일가족 모두를 뭐 지금 형부터 해서 아들, 부인까지 있는데 다 구속 전제로 이제 수사를 한다면 또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김영우 의원이 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좀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고사가 그대로 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 한 번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MB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MB 측근 거의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운동을 하다가 내란 선동죄로 투옥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54년 만에 지금 이제 여든이 다 돼가지고 또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입장문을 다들 같이 있는 가운데 읽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읽어주고 나서 자신이 그 검찰을 따라가고 나서 이제 입장문을 올린 걸로 대중에 공개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기 직전에 가족들하고도 일일이 이제 안아주면서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시영 씨 아까 바깥에서도 굉장히 눈물을 많이 보였는데 예. 집 안에서부터 이미 거의 오열하다시피 굉장히 눈물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안아주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 예. 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건네줬다고 하네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눈물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거의 눈이 충혈될 정도로 저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예, 그렇기도 밖에서까지 했습니다. 저랬으면 안에서도 이제 더 눈물을 보였을 건데 글쎄요. 일단 그 SNS에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네.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거기에 썼어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 이전과 비교해서 태도가 그래도 조금 내려놓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보는 사람이 보기에도 듣는 사람이 듣기에도 조금 편안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전 태도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현 정권이라든지 이제 검찰을 비판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그랬죠. 피력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이 있었죠. 전혀 자신이 이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고 그냥 부인하는 태도로 너무 일관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구속영장 발부 100% 정도 예상을 본인도 했었던 것이고 예. 실제로 발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이제 자책감을 느낀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본인의 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재판에 가서도 아마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위로서 자책감을 느낀다. 미안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예의상 그렇게 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경을 덤담하게 쓸어내린 것 같은데 글쎄 최경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적절했다고 보실까? 좀 모자란 부분이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좀 달라진 태도는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네.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눈높이에 봤을 때는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측면을 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그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까 그 학생 운동 때 내가 내란 성동죄로 구속된 부분 네. 경험이 있다. 이 말인즉슨 그 과거의 경험 그걸 통해서 지금하고 빗대려는 노력이 약간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학생운동 때 내란성동죄로 구속됐던 것은 사실은 명분론에 있어서는 그건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데 지금 그 모든 게 내 탓이라고는 하지만 예. 결국은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런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김광수 변호사 77살 굉장한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80이 넘어서까지 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뭐 사실은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장을 좀 봐야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77살이고 지금 범죄 사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이 기재된 이제 범죄 사실만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번 단순 네.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전체는 본인이 직접 돈 받은 건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쓴 부분은 있지만 그건 범죄 사실의 좀 일부분이고 그러지만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뭐 다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활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본인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뇌물 중에서 일부 뭐 매관 매직과 관련된 부분 공천 헌금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이 경중을 따지다 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박 전 대통령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도 아마 구형은 적어도 징역 30년 정도는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7세단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형량이 뭐 최순실 씨 정도 아니 뭐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형을 집행하는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면 굉장히 변호인들이 자주 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방문 조사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저녁 빼놓고는 혼자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을 거라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재판이 시작되면 또 계속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참 이게 이 식단표 저희가 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참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치소로 들어간 순간에 바로 입고 있던 옷이나
식품들, 예.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다 반납을 했고요. 반납하고 나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임복으로 갈아입게 되고 번호도 받게 되는데요. 716번이라고 합니다. 716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716번이라는 번호로 안에서는 이제 불리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그 번호와 이제 옷을 다 차려입은 상태로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죠. 네. 그 사진 찍는 거. 그 사진까지 오늘 촬영을 다 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저런 지금 식단표가 나와 있는데 동부구치소의 모든 수용자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네. 이 식사나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1,400원이 배정돼 있대요. 한 끼예요? 예, 한 끼에 1,400원어치인 건데 뭐 아침은 모닝빵과 잼, 두유, 뭐 샐러드, 점심에는 김치찌개, 뭐 마늘종, 멸치볶음, 깍두기 뭐 이런 건데 직접 이제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먹고 나면 세면대에서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방에는 다른 독거실과 좀 다르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네,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싱크대에서 스스로 설거지를 해서 반납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동부추소에서 하나 좀 예우를 해준 게 뭐냐면 12층에 지금 독거실에 있는 거거든요. 이 12층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도 22층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수감자들하고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거나 할 일은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주사회 재판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엄포는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단이 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주 3, 4회 정도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6개월인데 나중에 이제 영장을 재발부 받는 식으로 다른 이제 다른 건을 넣어서 재발부 받아서 결국에는 그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 그런 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재판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변호인단 측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전에도 뭐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정치 성향이 있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재판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는데요. 사실은 또 법원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양이 워낙 많거든요. 이게 예. 구속영장을 신청할 청구할 때 그때 이제 그 기록만 하더라도 청구할 때 200쪽이 넘게 이제 제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판 기록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지금 혐의점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는 이걸 계속 뭐 몇 년이 진행이 되도록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뭐 추가로 더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지금 현재 영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뭐 8만 쪽이 좀 넘는다 이런 얘기가 8만 나오고 쪽.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증인 자체도 한 500명 가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 그러니까 지금 구속하고 나서 이제 재판까지 구속 만기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4주를 잡고요. 예. 그럼 재판을 24번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럼 48번, 그다음에 2회면 48번인데 사실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하면 물론 뭐 이 전 대통령도 엄청 힘들지만 예. 변호 입장에서도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뭐 그냥 그 진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 신문이 제일 주가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 네. 특히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진술조서 조사받은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그렇죠. 증언을 네. 서야 하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을 거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참고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그런 시정일관 담당하셨죠. 예.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최경선 의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 정치인들이 연관된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 중에 이제 혐의 중에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비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건이지만 23년 전에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이 구속될 때하고 예. 지금 이제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 뇌물 액수라든지 예. 혐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성공했지만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처벌을 했고 예. 그 당시에 그걸 촉발했던 뇌물 액수가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1,000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거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예. 그 권력자가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예. 역사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최민기 기자, 구치소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달걀이 투척되는 좀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택 앞에는 기자들이 워낙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택 앞이 굉장히 골목이 좁아서 혼잡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원을 다 확인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동부구치소 앞은 사실상 그게 좀 더 느슨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았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는지 그 시민들이 다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한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나온 거군요. 예,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실 동부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또다시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차를 통해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란을 던져서 저렇게 계란이 맞아서 뒷좌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저 뒷좌석이 저렇게 계란에 어떻게 보면은 범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런 모습도 있었고 장미꽃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미꽃.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요. 지지자들보다는 반대하는 어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고 있던 어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장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 평수가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0.9평 정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구치소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가는데 그냥 겉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전혀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이 생겼다. 그렇죠. 동부구치소라는 그러한 그 편말이 없으면 이게 어느 큰 회사인지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12층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오면 이제 독거방을 주잖아요. 독거방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관리하는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일단 관리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은 전담 교도관이 또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성 같은 것도 다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교도 입장에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업무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시설이 거기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패널이 매트리스도 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면대도 있고 뭐 샤워 시설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TV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예. 그렇지만 뭐 한 3평 정도 되면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시간 같은데 뭐 체조를 할 수 있고 뭐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일반 수용자는 운동할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이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까지 영장이 좀 생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 6분경에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전에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있다가 발부가 됐고요. 발부되자마자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 내용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채비를 해가지고 수사관들과 함께 논현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자택인데요. 자택에 한 11시 57분경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바로 집행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하고 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12시 2분경에 예. 이제 차에 올라탔고요. 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제 한마디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자들도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심경이 어떠냐라는 예.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도열하고 있던 자신의 측근들 장제원, 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쭈루룩 악수만 한 3분하고 하고 바로 좀 옅은 미소를 띠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어제요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도 가고 차도 굉장히 큰 관용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거 뭐 예우 차원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가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영장을 집행을 하죠. 예. 근데 어제는 이제 부장검사만 둘이 갔습니다. 신봉수 부장검사 그리고 송경호 부장검사. 예. 둘 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들이죠. 그래서 아마 11시 그 검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영장이 11시 6분 정도 발부가 되면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검찰 직원이 가서 영장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받아서 아마 뭐 유효기간할지 그런 거 이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11시 한 뭐 반 그쪽 저쪽에서 뭐 받아온 다음에 출발했고 근데 요 행위도 그 자택에 갔을 때가 그 12시를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두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항상 영장 집행하면 그날이 초일이 산입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12시를 넘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영장이 11시 6분에 나오고 검찰을 가져오고 출발하고 이제 그러다가 좀 넘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뭐 예상했던 대로 영장은 좀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의자 신문이 없었잖아요. 예. 또 변호인의 변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이제 저 정도 시간에 나오는 것이 사실 예. 맞았다고 봐요. 아니 영장 집행 시간도 이게 자정을 안 넘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1시 저희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했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좀 예, 됐으니까. 검찰에서 정확하게 11시 57분을 영장 집행 시점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10일이 구속기간 만기가 됩니다. 최근선 의원님, 어제 저 집행이 되는 순간에 가족들도 거의 다 밖에 나와 있어. 김은영 여사는 안에 있었지만 또 측근들도 MB 정부 때 측근들도 나와서 좀 배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착잡한 순간인데 주변의 가족이나 측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심정이 더 착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저 순간에 가서 어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 MB가 저런 상황에서는 위로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제3자인 국민하고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 가서 위로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미 그 검찰에 출두하는 그 자필 어떤 그걸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신경을 공개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자기가 구속될 것을 스스로 예감한 상태이고 예. 측근들이나 가족들도 전부 다 이미 예감한 상태에서 저기 갔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현재 이제 김윤옥 여사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방송 화면이라든지 국민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는 나오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건 집 밖의 모습인데 그 집 안에서 같이 있었던 동석했던 사람 측근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집 안의 모습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머물렀던 자택에 이제 영장 발부를 기다리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물렀던 측근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참모들, 전현직 참모들, 현직 의원에서 한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50명? 예, 참 담담한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대처하고 견딜 테니까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해요. 아. 그 뉴스 속보를 보고서는 이제 가야지 하면서 뭔가 채비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악수를 했대요. 그 안에서 먼저 그냥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졌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과거에 그 대학생 시절에 예. 그